유명 배우가 소년 시절 보호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년범의 죄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주요 쟁점 현안들을 일타시사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심재범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죠. 이번 사건의 배경을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처음 이제 그 연예 전문 매체에서 이제 그 유명 배우에 대한 이제 과거 시절, 소년 시절의 범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 배우는 은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도 소년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걸 진영 간의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접근하는 식인데 논할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접근 방식이고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과거의 행위를 한 자가 소년이었을 경우 그 경우에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국민의 법감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법감정은 사실 엄벌주의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소년을 보호해야 될 형사정책상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에 충돌되는 부분, 거기에 더해서 공적 인물인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논란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남재성 교수님,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또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따라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형사처벌 이외의 별도의 처분으로 부과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 기준을 보면 우범소년, 범죄소년, 그리고 촉법소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범직한 용어가 바로 촉법소년인데요. 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고 소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라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만 부과가 되고요. 또 하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소년들을 우리는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소년은 보호처분도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6호부터 10호 처분은 보통 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용어는 보통 4호 처분과 5호 처분에 해당되는 보호관찰, 그리고 8호, 9호, 10호 처분이 바로 소년원 송치인데요. 이번 조진웅 씨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단계가 많이 나뉘어져 있네요. 결국 문제의 쟁점은 소년범이 언제까지 이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 보호 처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성인이 된 이후에 소년 시절의 범죄가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게선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면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재성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이후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소년 보호 처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소년 사법제도가 추구하는 국친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보호하고 개선시키고 교화시켜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 소년원 송치 처분 이후에 또 다른 중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소년 보호 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긍정적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일정한 징벌적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자유가 조금 제한되는 학교라는 표현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의 신체적인 자유가 매우 제한되는 처분입니다. 최대 2년 동안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시설 안에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강한 처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징벌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주어진 것인데 그 이후에 별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과한 처분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의 얘기가 옳다라고 편을 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소년법 규정 자체가 그 어떤 이 사건 보호 처분으로 인해서 장래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든 아니면 형을 선고를 받든 그 형으로 인해서
장래 이제 어떤 자격 제한에 관한 법령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도 네. 그렇고 어떤 그 형사의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장래에 어떤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떤 보호 처분을 하거나 형사 처분을 할 때는 그 가해자의 어떤 행위 자체도 평가가 들어가고 예. 피해 감정까지 고려를 해서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향후에 어떤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약을 가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중 처벌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사실 많은 단체장이나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네, 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소년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됐을 때 하더라도 사실 다음 선거에서 어떤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네. 뭐 당장 직을 그만둬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법의 테두리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가 네.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을 지금 시행 중인데요. 글쎄요, 이 문제도 그러면 이중 처벌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의견이 궁금한데 먼저 신법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선택적이었는데 네. 뭐 반영 방식은 뭐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라든가 아니면 자격 제한 자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 자체가 네. 어떤 피해 학생 보호라든가 가해 학생 선도 그리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을 하고 가해 학생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해서 어떤 전혀 연관도 없는 입시에 연관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 불이익을 준다는 건 상당히 이 법 취지에 반하고요. 그리고 더해서 과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체 어떤 위원들의 전문성이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학폭위를 들어가 보면 사실 정확하거나 공정하게 판단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상당히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폭위의 어떤 심의 결과가 네. 재판으로 갔을 때 네 건당 한 건 정도는 뒤바뀝니다, 결과가. 네. 그럼 과연 이럴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학폭 신고 그리고 학폭 처분 자체가 상당히 그 학교의 무관심과 예.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 다소 남용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 학폭 처분 자체의 네네. 어떤 비중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경미한 사안이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미한 사안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학교 그 대학 입시의 점수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너무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네네.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요. 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거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 결국은 학교 폭력이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심화되다 보니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법적인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대단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대학 입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하다라고 볼 수 없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은 법적인 형평성이나 또는 통일성의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역시 더없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